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반도체는 꼭 이것만 사세요. 우리가 반도체 뭘 사야 되나 사실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어디에 그리고 무슨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린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오늘 반도체를 처음 알았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아마 큰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댓글로 좋은 내용이라든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응원의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감사한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꼭 이것만 사세요. 오늘 총정리입니다.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니까 끝까지 꼭 따라오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정 관련 얘기를 하는 것도 대부분이 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 뇌라고 하죠. 뇌에서 처리하는 장치가 있고 기억하는 게 있는데 메모리,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 시 데이터가 보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램과 롬으로 분리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램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이라고 하죠. 휘발성 메모리예요. 이게 휘발성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얘가 기억을 합니다. 컴퓨터가 꺼지면 기억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D램이라고 합니다. 전원을 차단하면은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래서 D램, S램, 우리가 뭐 DDR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다음 낸드입니다. 이게 SSD라고 하죠.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뭐 사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저장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낸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SSD 뭐 1테라, 500메가, 500기가 이러죠. 전원이 차단돼도 우리가 컴퓨터 끈다고 해서 사진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낸드 플래시라고 하고요. 이걸 SSD라고 부르고 이거를 D램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D램 뭐 16기가, 32기가 그다음에 SSD 500기가 뭐 1테라 하죠.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메모리 산업 점유율이 42%고 시스템 반도체,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 GPU 이런 겁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3%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시장을 접목하러 가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에 메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전공정이랑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과자를 만드는 것과 과자를 포장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은 전부 웨이퍼를 자르지 않은, 그러니까 웨이퍼라는 거는 도화지입니다. 우리가 이 도화지 하나에다가 엄청나게 그림을 많이 그려서 이거를 잘라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르기 전에 큰 도화지에다가 이걸 웨이퍼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은 우리가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동그란 원판 상태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백 개의 칩을 하나씩 우리가 가내 수공업 하듯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큰 원판을 한 방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거대한 원판 위에 한 번에 찍어내듯이 회로를 다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 비용을 절약합니다.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 한 방에 싹 그려놓고 자르는 게 낫죠. 우리가 뭐 쿠키든 사탕이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방에 만들어 놓고 잘라서 쓰는 게 나은 것처럼. 그래서 동그란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후공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잘린 상태인 거를 우린 전공정이라 하고요. 회로 그린 거. 그러니까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이제 후공정으로 넘겨요. 그럼 이제 이 후공정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잘라요. 웨이퍼 절단 단계에서 다이아몬드 톱으로 이제 자릅니다. 왜 이렇게 썰진 않겠죠. 그래서 수백 개로 동그라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별 칩으로 여기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칩에 접착되고 금속이 연결되고 성형되고 하면서
하나의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반도체 칩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큰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전공정.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끝났으면 자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으로 이제 성형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공정은 거의 뭐냐면 잘 만들어졌나 테스트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금속 연결,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이런 과정이 이제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럼 자세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공정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산화 과정이라고 해서 사실 이건 보호막을 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재료인 얇은 원판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 웨이퍼가 도화지예요.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회로를 보호하고 전류가 새지 않게 막아주는 산화막을 입혀요. 처음에. 그래서 이 처음에 웨이퍼에다가 산화막을 입힙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치고 시작해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 판화를 새길 나무판에다가 밑그림을 그리기 좋도록, 그러니까 그리기 이전에 보호용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게 어디 뭐 새지 않게 코팅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포토 공정. 이걸 이제 우리는 그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옮기냐? 간단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화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도화지 위에다가 뭐 하나 덧대요. 뭘 덧대냐? 이렇게 생긴 예를 들어 그림을 덧댄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막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뚫려 있는 부분만 스프레이가 칠해지겠죠. 나머지는 스프레이가 안 칠해지고. 이게 포토 공정이에요. 회로를 이렇게 뚫어놔요. 이만큼만. 그리고 여기다 스프레이를 확 뿌려요. 그럼 이 뚫린 부분만 칠해지겠죠? 이게 이제 포토 공정입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옮기는 과정이고, 반도체 공정의 꽃입니다. 왜냐면 우리 메인은 뭐예요? 회로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로대로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감액을 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광액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은 이제 이 빛을 딱 쬐었을 때 반응하는 액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림을 싹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딱 뿌려놔요. 그 다음에 아까 전 얘기한 대로 이 회로대로 이렇게 뚫어놔요. 이렇게 뚫습니다. 회로대로 뚫고 여기다가 노광, 빛을 쫙 쬐입니다. 그러면은 이 빛을 쬐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 다 사라져요. 이 부분만 살아남습니다. 이 부분만 광광앱이 살아남아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현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의 그림이 회로가 이 웨이퍼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판화의 밑그림을 나무판에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옮기는 거죠. 어떻게 회로를 그릴까? 보시면 보호용 코팅이 되어 있는 나무판에다가 이제는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밑그림이란 건 뭐예요? 아직 안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나무를 깎아내지 않은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광감액 도포가 뭐냐? 빛에 반응하는 액체를 웨이퍼 위에 골고루 뿌립니다. 그래서 뿌려놔요. 이렇게 동그랗게 싹 뿌려요. 그 다음에 노광, 회로도가 그려진 필름, 마스크를 올리고 빛을 쬐어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스크가 뭐냐면 회로도가 그려진 이 위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요만큼만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을 쬐면은 요 그림처럼 이 부분만 빛이 쬐겠죠. 그래서 빛을 쫙 쬐입니다. 그 다음에 현상, 빛을 받은 부분만 시선에 회로 패턴을 남깁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부분은 살아있고 안 받은 부분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빛을 받은 부분은 튀어나오고 안 받은 부분은 떨어지고, 빛을 받은 부분은 튀어나오고 안 받은 부분 떨어지고 해서 이 길로 이제 회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감액을 도포하고 밑그림이 그려진 마스크를 씌우고 그 마스크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면 밑그림이 그려진 부분만 스프레이가 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호 스프레이 뿌리고 산화, 그 다음에 포토, 이 마스크 씌운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고 그 밑그림이 그려졌네. 그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 뭐 하겠어요? 이제는 그 밑그림에 따라 나무판을
깎아야겠죠. 그래서 깎으러 갑니다. 이제 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토 공정으로 그린 밑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사나막, 아까 처음에 보호막 쳤잖아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교하게 깎아냅니다. 다 잘라내요. 그래서 밑그림을 따라 조각칼로 나무판을 파냅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깎고 난 다음에 뭐 하냐? 이제 여기다가 이온을 주입해서, 이온을 주입한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전기가 이제 돌아야 돼요. 근데 이 이온 주입을 하기 전에는 전기가 안 돌아요. 웨이퍼 상태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가 돌 수 있게끔 이 전기적 성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깎은 다음에 이온을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증착이라고 합니다. 이 증착은 뭐냐면은 또 보호막을 한 번 더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로 전기가 서로 통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주지 않게끔 층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만든다. 케이크 빵 하나 깔고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생크림 깔죠. 케이크 하나 깔고 생크림 깔고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층을 쌓기 위해 웨이퍼 위에 새로운 얇은 방막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낸 홈에 특수 잉크, 이온 주입을 합니다. 전기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특수 잉크를 넣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위해서 코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밑그림을 자르고 자른 데다가 특수 잉크 넣어서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코팅 해서 증착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전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공정 순서 끝. 이거는 금속 배선이에요. 이제는 그 방금 전에 증착까지 한 데다가 각 회로 소자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금속으로 배선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반도체가 서로 연결돼서 전기적 특성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판화의 그림 요소들을 선으로 이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은 웨이퍼라는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그린 대로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온이랑 주입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호막 치고 그 다음에 금속 배선 연결하면 끝. 지금 잘랐어 안 잘랐어요? 아직 웨이퍼 안 잘랐어요. 큰 동그라미 그 상태입니다. 이게 전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후공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전공정에서 끝났죠. 그럼 뭐 하냐면 이제 프로브 테스트를 거치러 갑니다. 이 프로브 테스트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아까 그 동그란 판이 제대로 됐는지 일단 기본 테스트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장하기 전에 동그란 웨이퍼에 있는 이 수많은 칩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하는지 전기 신호를 보내보는 거예요. 다 되나 안 되나? 뭐 잘 안 되면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그래서 기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과자판을 자르기 전에 과자 하나하나를 이쑤시개로 찔러보면서 잘 익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일단 자르기 전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괜찮네. 테스트 끝났어. 그러면 자르러 갑니다. 그래서 이 큰 동그라미를 테스트가 끝난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톱으로 잘라 수백 개의 칩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다? 이제는 반도체 칩으로 만들기 위한 이 베이스를 깐 거고 이젠 진짜 우리가 보는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한 판으로 구워진 과자를 네모 반듯하게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과자를 한 판으로 받지 않잖아요. 자른 걸 받잖아요. 그래서 잘라냅니다. 그럼 자른 다음에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포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칩을 접착합니다. 잘라낸 칩 중에서 맛보기 검사에 합격한 정상 칩, 아까 프로브 테스트 골라내서 PCB나 뭐 아니면 리드 프레임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잘라낸 과자 중에서 합격품만 골라 포장될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칩에 접착을 해요. 그 다음에 금속 연결.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칩에다가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뭐 구리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기나 신호가 갈 수 있는 선을 연결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은 이제 모든 과자에 초코가 연결될 수 있게 뚫린 과자에다가 초코를 깔아주는 거예요.
신호가 연결될 수 있게 싹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성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의 습기나 열 충격으로부터 칩과 연결된 금속선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한 화학 수지로 감싸서 완벽하게 밀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는 반도체예요. 완성 반도체. 이 성형이 이제 내부 안에 있는 게 혹시나 여기저기 뭐 다치고 주변에서 뭐 압박 주고 하면은 부러지거나 외형 변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단단하게 감싸서 밀봉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딱 끝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반도체가 완성이 되는 거에 이 성형입니다. 그래서 과자가 부서지거나 눅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밀봉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최종 검사. 진짜 괜찮나? 문제 없나?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이 완료된 과자가 배송 중에 문제 없었는지, 뭐 안에 열어봤는데 뭐 포장이 터지지 않았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반도체가 완성이 됐어요.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이렇게 일자로 쭉 와보니까 이해가 되죠.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호막 씌우고 위에다 밑그림 그리고 파내고 다시 거기다가 이 전기적 성질 주입하고 다시 보호막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져와 가지고 잘 만들어졌나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거 자르고 자른 거 칩에 붙이고 붙인 거 또 이거 우리가 외부 영향 받으면 안 되니까 포장하고 마지막 테스트하고 끝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전공정부터 갑니다. 산화 포토 공정이고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산화막을, 이 보호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 보호막 친 거에다가 광까매기를 뿌려요. 아까 이제 빛에 이 반응을 하는, 그리고 뿌린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요. 그래서 이 마스크에 빛이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마스크 모양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남아요. 보이시죠? 예, 마스크 모양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네모 4개잖아요. 네모 4개 남은 거예요. 빛에 맞은 것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상액을 뿌려서 이거 제외하고 싹 닦아냅니다. 이게 이제 산화 포토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뭐다? 이게 밑그림이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깎아내야겠죠. 이제 이걸 식각하는 겁니다. 자, 가면은 그래서 산화기업, 포토공정기업 정리를 해왔고요. 산화공정 관련 기업은 원익 IPS, AP시스템, 이오테크닉스, DIT, HPSP, ST. 포토공정은 SNS텔, 아까 마스크, 그 마스크를 보호하는 펠리클, FST, 펠리클, 보호막, 마스크를 보호하는 동진세미캠 포토레지스트, 처음에 뿌리는 거, 파크시스템즈, ENF 테크놀로지가 포토공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전공정 이제 식각세정이에요. 식각세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밑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깎아내야 돼. 그래서 쭉 깎아내요. 이게 식각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산화막이잖아요. 산화막, 아까 처음에 뿌린 보호막. 근데 이 보호막 여기를 깎아내야 돼요. 이게 밑그림이니까. 그래서 이 밑그림대로 깎아냅니다. 이게 식각이에요. 근데 식각한 다음 뭐 해야 되냐? 깔끔하게 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노미터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세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증착을 하게 돼요. 증착이 뭐라 그랬죠? 보호막을 뿌린다 했죠. 여기다가 이온을 주입하고 위에다가 보호막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보호막을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막이 균일하게 이렇게 뿌려지는 게 가장 좋다. 증착이란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보호막을 뿌려라. 이게 증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P 과정을 거칩니다. CMP 과정이 뭐냐면 이제 위에다가 우리가 뭘 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뭘 쌓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바닥이 울퉁불퉁해. 그럼 여기다가 뭘 쌓을 수 있겠어요? 못 쌓죠. 그래서 위에다 뭐 쌓으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돼요. 그래서 평평하기 위해서 이 CMP 패드 있죠? 여기다가 슬러리라고 뿌려가지고 갈아버려요. 이렇게 압력으로 꾹 눌러서 바닥을, 여기 바닥면이 평평할 수 있게 갈아버립니다. 회전하면서 갈아버려요. 그래서 갈면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됩니다. 위에다가 반도체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웨이퍼를 이렇게 싹 갑니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공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정 식각
세정 기업을 정리를 한 거고 CMP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C각 잘라내는 거 VM, PSK,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TCK, 원익QNC, 하나모트리얼즈, 그 다음에 세정입니다. 코미코, 한솔아이원스, 제우스, K스텍, LTC, 그 다음에 증착입니다. 이온 주입하고 보호막 까는 거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덕상테코피아, DNF. 그 다음에 공정환경, 이걸 뭐라 하냐면은 뭐 가스 나오는 거 가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공기 이 순환시키고 뭐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칠러 장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 ENG, 에로티 베큐um, GST, 유니셈, 한양 ENG.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이제 공정 과정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봐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제 후공정으로 가야겠죠.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백그라인딩, 다이싱이에요. 테스트가 뭐예요? 웨이퍼 넘어왔으니까 테스트 해봐야겠죠?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 백그라인딩. 이게 뭐냐면 웨이퍼가 사실 두꺼워서는 안 돼요. 점점점 얇은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갈아버려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갈게 만듭니다. 좀 두껍네? 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간 거를 이제 이 블레이드 휠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요. 네, 우리가 피자 자르듯이 잘라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뒷부분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릅니다. 이 과정이 한 방에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까 뭐 금속 연결하고 한 게 뭐냐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뚫어서 여기다가 구리선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후공정의 핵심이죠. 이 칩, HBM, DRAM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구리선 다 박아가지고 지금 서로 연결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 솔더브릴, 이 범프라고 하거든요. 범프. 이게 뭐냐면은 이 칩끼리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착제라 보시면 되는데, 전기가 통하고 신호가 통하는 적착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프를 넣은 다음에 열로 확 줘버리면은 이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착제처럼. 근데 열을 주면 붙어요.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이렇게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를 구리선으로 싹 연결해버리는 게 금속 배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메인은 뭐냐? 이 신호와 전기가 얼마나 빠르게 손실 없이 갔다가 오냐,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이 중간중간을 최대한 얇고 짧고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얇고 짧을수록 전기와 신호가 좀 더 빠르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손해 없이 갈 수 있다. 이게 후공정의 메인이다. 이거는 이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TSMC의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어떻게 후공정의 이 메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해야겠죠. 가져온 거 테크윙, YC, DI, 네오셈, 엑시콘, 유니테스트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해야겠죠.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프로텍, STI, PSK홀딩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르고 나서 그다음 합치는 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고 합치는 거, 이제 패키징까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소재 소켓입니다. 이 소켓이 뭐냐면은 테스트 할 때 쓰는 소켓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산아이메탈, MK전자, 리노공업, ISC, TSE, TFE 있고요. 기판입니다. 이 기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밑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판때기,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해성DS, 심텍, 이수페타시스, 바닥판 얘기하고요. 그다음 OST, 이건 뭐냐면은 이 패키징, 후공정을 외주해주는 곳이에요. 이거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외주를 맡기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OSAT라고 해서 얘네들은 외주를 맡는 곳입니다. 거기가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네페스 아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이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쉽고 최대한 편하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기업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말로만 듣던 반도체 공정을 이미지로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과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부족했다면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은 내용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고요. 사실 의미도 없고 받아봤자 제가 쓸 때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고요.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좀 중요한 글을 올리면 알람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알림 같은 거 뭐 승인 허용하시겠어요? 물어보면 이것만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림 승인 허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말에 이번에 좀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얼 추천주라고 해서 당일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진행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